자, 다이카 계신을 통해서 일본은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자, 당나라를 보니까 당나라는 황제가 있고 또 황제 밑에 착착착착 대단히 조직적으로 정치 제도가 이루어졌던 거를 이 일본 왕은 대단히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나라처럼 어떻게 하자? 황제 중심, 그러니까 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전보다 훨씬 세졌다는 얘기죠. 야, 나도 이제 당나라 황제처럼 아주 강력한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귀족들, 이 지방 세력들 다 조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왕 중심의 이러한 굳건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개혁을 뭐라고 한다? 다이카 개신이라고 한다. 8번에 가로 안에 다이카 개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근데 나 이제 일본의 왕인데 이때 당시 사실 일본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없었어요. 그 일본이 뭐라고 불렸을까요? 뭐라고 불렸어요? 왜? 라고 불렸죠. 왜? 왜가 뭐야? 그래서 이제 일본이 당시 왜겠죠? 왜가 당나라에 가면 야 니네 어디서 왔니? 왜요? 왜요가 뭐야? 어디야? 나라가 어디야? 왜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라 이름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이때 일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 태양의 근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의미의 국호를 이때 만든 게 지금까지 온 거고요. 일본은 니뽕이라고, 니혼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왕도 당나라는 황제가 있네. 근데 황제를 그대로 황제라고 일본도 따라하면은 조금 당나라 황제가 기분 나쁠 거 아니겠니? 그래서 약간 조금 바꿔가지고 천황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일본의 천황이야. 근데 이 아스카라는 아까 아스카 이 수도가 좀 너무 구린 거예요. 자, 우리 나라 이름도 정했는데 이제 좀 새로운 수도로 바꿔볼까? 그 어디 간 게 어디야? 나라예요, 나라. 나라 이름도 일본으로 정했는데 나라로 가자. 이 나라가 국가라는 게 아니라 지명 이름이 나라예요. 이 나라에 가가지고 일단은 불교를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요. 불교. 자, 그래서 여기에 세운 사찰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도다이사라고 해요. 도달이 아니에요. 자, 도다이소 아니고요. 다이소 아니고 도다이사예요. 사찰이 있는데 여기 대형 철불이 있어요.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큰 철불이 하나 있는데 자, 교과서 7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철불이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죠.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 15cm나 된대요. 요거를 선생님이 보기 위해서 직접 나라로 날아간 거 아니겠니? 그래서 한번 그때 나라에 가서 봤던 찍었던 사진을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보이니? 자, 근데 가면은 앞에 뭐가 있냐면 사슴공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슴들이 막 사람을 이렇게 물어 뜯고 막 그래요. 이렇게 간식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슴들이 막 군데군데 보이죠? 가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입구에서 이제 선생님이 요분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여기 사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자, 아까 거고. 자, 보세요. 여기 사슴들이 이렇게 있죠. 이분은 이분은 보니까 사슴이 이렇게 놀랬나 봐. 이렇게 이거 주저앉고 있네요. 여성분은. 자, 사슴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바로 도다이사의 전경이에요. 자, 쌤이 또 사진 한번 찍어주고요. 자, 이렇게 또 앞에서 찍어주고요. 자, 같이 갔던 지인분하고도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요. 자, 안에 들어가면
이제 대형 철불이 있겠죠. 자, 이거예요. 대형 철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더 가까이 보려고 들어가는데, 아, 이게 철불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거예요. 들어가고 자, 선글라스 끼니까 낫네요. 음, 철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갑자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요거, 왜 나한테? 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철불 옆에 또 이런 게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각도와 거의 흡사하네요. 이렇게 선생님이 철불을 보고 왔어요. 선글라스 껴야겠다. 이렇게 선글라스 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대형 철불. 자,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다? 나라 시대에 있다. 나라.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자, 나라 시대 때 그 뭐가 발전했다? 불교가 발전했다. 아까 도다이사 철불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고사기, 일본 서기 같은 역사책도 만들었다. 시가집도 편찬했다. 이게 다 나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철불 도다이사 이렇게 불교가 발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다시 헤이안으로 수도를 옮겨요. 나라와 헤이안은 크게 거리 차이가 많지 않아요. 헤이안이 지금의 교토예요, 교토. 가봤죠? 교토. 옛날 이름이 헤이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70페이지 교과서 각 수도의 위치를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0페이지. 이거는 학습지고요. 자, 교과서 70페이지. 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각 수도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아스카, 여기 아스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갔던 데가 나라. 지금 봤던 나라, 불교 융성, 그러니까 도다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헤이안, 지금의 교토예요. 이렇게 수도만 옮긴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건 아니야. 수도만 옮겨갔던 건데, 자, 그럼 어, 다시, 나라, 헤이안. 헤이안에 갔는데 교토로 갔는데 이때부터 왕이 조금 해이해지나 봐. 해이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제대로 안 하고 정신 상태가 막 해이해지니까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요. 지방 세력가들은 땅을 엄청나게 지네들이 막 소유를 해 가게 돼요. 자, 그만큼 해이한 시대 가면은 왕권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지방 세력이 강화되었다. 자, 그러면서 지방 세력들은 바로 사무라이를 고용하게 돼요. 자기의 땅을 지키려면 칼 잘 쓰는 사무라이가 필요했던 거, 호위무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호위무사가 됐다가 호위를 해야 될 주인을 지네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안 시대에는 결국 사무라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무라이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약 몇백 년 동안 일본은 사무라이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 사무라이들은 맨날 뭐 했겠니? 전쟁했겠죠. 그 전국 시대 했고요. 이 전쟁하는 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일본도 전국 시대가 쭉 이어져 가요. 그 전국 시대가 어느 시대 뒤에 이어서 왔다? 헤이안 시대. 그러니까 왕이 해이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전국 시대, 헤이안 시대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국풍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국풍. 자, 국풍이라는 말은 국가의 전통, 국가 고유, 즉 일본 고유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은 그들의 문자를 갖게 되죠. 그 문자가 가나 문자예요. 가나, 히라가나, 가타가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이 한자와 완전 다르지만 일본의 가나 문자는 완전히 다르지 않죠. 뭐랑 좀 비슷해? 한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거랑 약간 변형된 비슷한 형태의 가나 문자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 고유의 문자니까 나름 북풍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회의하실 때까지 북풍 문화까지 봤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